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과 함께 보시면 좋은 내용이고요. 경기를 선행해서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를 뽑으라면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선행 지수가 있겠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부분이 있고 OECD가 발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제 내용에서 살펴드렸고, 오늘은 이제 PMI, 구매자 관리 지수도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특별히 PMI도 마찬가지로 발표 기관이 두 개입니다. ISM과 S&P, 마켓이라고 표현도 하죠. 이제 합병을 해서 이렇게 S&P 글로벌 지수라고도 얘기하고 마켓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두 개가 있는데, 오늘은 이 S&P 글로벌 PMI 지수가 어제 새롭게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살펴볼 겁니다. 특히 이제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으로 나뉘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켓 같은 경우는 종합 부분도 발표가 되긴 하지만 사실 구분된 자료로 보는 게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앞으로 경기가 어떨 것 같냐라는 질문, 특히 이제 선행해서 살펴볼 때는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경기 선행 지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퍼런스 보드와 OECD 관련된 지표 보시면 되고, 특별히 이제 PMI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 ISM과 S&P 글로벌 이렇게 네 개의 기관별로는 네 개로 나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특별히 이제 물가에 대한 이슈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코어 물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스티키하게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고용과 노동 지표, 실업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등을 더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고용 시장이 식어가는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들여다보시면 경기 전망, 특히 이제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굵직한 지표들은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어제는 S&P PMI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잠정치가 발표가 되었고,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S&P 제조업 PMI 보시게 되면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이번에 이제 하락 국면 중에 가장 낮은 구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위치고요. 22년 12월 집계된 기준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46.2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상 요번에 발표된 게 이 부분까지 근접을 했죠. 46.3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46.3, S&P 제조업 PMI가 46.3으로 집계가 됐죠. 차트로 보시게 되면 가장 낮은 수준, 코로나를 이후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와중에 지금 최대 수준까지 거의 근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간극 차이가 0.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위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빨간색은 제가 표시를 한 거고, 이 차트 그래프는 이 직전, 그러니까 확정치까지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요번 잠정치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특히 이번에 지표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 바닥을 찍고 23년 4월 집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5월에 이어 6월까지 크게 감소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특히 이번 6월치는 46.3을 기록했죠. 이 부분은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정도가 상당히 컸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충격이 조금 있을 것으로 봅니다. 6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 점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증폭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제조업황이 또다시 위축세로 접어들었고, 게다가 위축의 속도와 강도가 좀 빨라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유로존의 제조업 PMI가 상당히 지금 위축 국면의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확산이 빠르게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까지가 어제 발표된 새롭게 업데이트된 S&P 글로벌의 제조업 PMI 지수고요. 같은 구매자 관리 지수 PMI를 발표하는 기관, 다른 기관이 하나 더 있죠. ISM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고, 가장 신뢰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ISM PMI 구매자 관리 지수.
공급관리협회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지수고, 지금 보시면 46.9를 기록을 했죠. 사실 어제 내용하고 이어지는 부분도 살짝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고, 어제 이제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서 어제는 보여드리지 못했죠. 차라리 오늘 같은 내용을 갖고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오늘 비교하는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ISM PMI라든지 S&P 글로벌 PMI라든지 모두가 제조업에서는 위축 국면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P 글로벌 서비스 분야의 PMI는 보시는 것처럼 54.1을 기록을 했죠. 물론 50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장 국면에 위치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감소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이 정도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가 제가 빨간색 이번에 잠정치를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살짝 꺾였습니다. 그래서 S&P의 서비스 PMI는 54.1을 기록을 한 것인데요. 이게 직전 달에는 54.9였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소폭 줄어든 모습인 거죠. 그래도 54.1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ISM의 서비스 PMI는 50.3을 기록했습니다.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ISM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방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50.3을 기록을 하면서 이 50이라는 기준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죠. 네, 그럼 잠깐 정리를 해보면 ISM이라든지 또는 S&P 글로벌이라든지 모두 제조업 지수는 위축 국면에 들어선 건 맞고 오히려 위축의 정도와 강도가 더 심해졌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부분을 보면 서비스 부분은 S&P 글로벌이 좀 더 높게 잡혔다. ISM에 비해서 좀 더 높게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제조업은 어차피 망가진 거는 다 아는 거니까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게 서비스 수요에 대한 회복으로 경기 침체가 약하거나 완만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영역 과연 그렇게 정말 기대할 만큼의 선행지표로 잡히고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글로벌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꺾이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50이라는 기준선을 놓고 보면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ISM PMI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S&P 글로벌 서비스 PMI가 올라갈 때도 이 지수에 대해서는 글쎄 많은 비중으로 해석을 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ISM과 마켓, S&P 글로벌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전에도 계속 높아질 때 마켓의 서비스 PMI가 높아질 때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혼란을 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보시면 ISM하고 마켓 지수의 간극이 방향 자체가 좀 엇갈리게 잡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지표이긴 한데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선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보가 없다라는 시대는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고 다양한 정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보를 얻지 못하는 부분은 아닌 것이죠. 다행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최대한 자료를 찾아서 근거식으로 대체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조사된 부분이 있어서 갖고 왔고요. 어느 정도 ISM하고 S&P 글로벌 이 마켓에서의 조사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가중치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조사 기업의 대상 포함 여부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샘플의 구성 요소나 규모, 조사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해외 공장을 포함했냐 아니냐 그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S&P 글로벌 마켓의 서비스 PMI가 이렇게 조금 높게 잡힌 거, ISM에 비해서 이렇게 높게 잡힌 이유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보냐? 당연히 ISM의 PMI를 더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ISM에 관련된 자료는 조금 뭐랄까요? 집중도 있게 살펴보는 그런 지표긴 하죠.
그렇다면 이 S&P의 서비스 PMI가 지금은 이렇게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은 조금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고 이 부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는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 첫 번째가 ISM PMI는 50에 가까워졌고 흐름 자체가 하방으로 흐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세부 구성의 항목에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 한마디로 수주잔고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주문 잔액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주문을 받아놓고 아직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가 좋다 그러면 수주잔고가 늘어나야 되고 주문 잔액이 증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시게 되면 40.9로 역대 최저 수준, 역대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집계된 그래프상으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경기가 좋을수록 주문 잔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서비스 PMI가 50.3을 기록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인데 글쎄요, 앞으로 미래 어찌 보면 조금 더 선행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 서비스 PMI도 글쎄요, 하방으로 더 흐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 활동 한마디로 이제 생산량 관련된 부분인데요. 51.3을 기록을 했으면서 여전히 50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추이를 보시게 되면 글쎄요, 가장 낮은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용 관련된 부분도 지금 50을 하회했습니다. 게다가 재고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치솟았고요. 가격도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SM에서 조사한 PMI가 50.3을 기록해서 확장 구간이다라고만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디테일한 세부 항목에 대한 내역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정리를 해보면 S&P 글로벌의 이제 서비스 PMI는 54.1을 기록하면서 물론 직전 달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구간에 있다. 하지만 이 수치 자체가 제가 함께 비교하는 ISM의 서비스 PMI랑 비교를 해보면 간극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간극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두 기관들 중에 오히려 ISM 지수, ISM PMI 지수를 더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특히 ISM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수주잔고라든지 주문 잔액이 매우 급감을 했고 생산성이라든지 기타 고용, 재고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악화되는 모습으로 잡혔다. 한마디로 앞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회복을 기대하던 그런 흐름이 글쎄요, 상당히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